여러분, 이번에는 이제 가격 결정 방법에 대해서, 가격 전략, 가격 관리 전략의 한 방법으로 가격 결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설정하는 가격은 이익을 올릴 수 없을 정도의 낮은 가격이나 또는 가격이 너무 높아서 수요가 없어지는, 구매자가 없어지는 그런 가격 사이에 존재하게 되죠. 생산 비용이 가격의 하한을 결정을 하고요. 원가가 가격이 가장 하한이 되는 것이고, 또 제품 가치에 따라서 소비자의 그 생각에, 소비자 욕구에 따라서 가격의 상한선이 또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경쟁 기업과의 그 가격, 그 다음에 외부적인 요인, 또 내부적인 요인,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서 그 최적 가격과 그 다음에 최고의 가격의 그 사이에서 최적의 가격을 책정하고 그 발견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 결정 방법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비용 중심의 가격 결정, 비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 그 다음에 소비자 중심의 가격 결정, 소비자의 그 구매 욕구나 소비자의 어떤 그 가치, 이런 거에 따라서 책정되는 경우, 그 다음에 경쟁사 중심의 가격 결정하는 방법, 이렇게 가격 결정하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비용 중심의 가격이냐, 소비자 중심의 가격이냐, 또는 경쟁사 중심의 가격이냐, 여기에 따라서 가격 결정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 먼저 그러면 비용 지향적 가격 결정을 한번 살펴봅니다. Cost Oriented Pricing인데요. 비용 지향적 가격 결정 방법은 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비용 기준 가격 결정, 그 다음에 가산 이익률에 따른 가격 결정, 목표 수익률에 따른 가격 결정, 손익 분기 분석에 따른 가격 결정, 이렇게 또 한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비용 기준에 따른 가격 결정은 뭐냐면, 사전에 목표 이익이 결정이 되면 그 총 비용을 계산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목표 이익을 총 비용에다가 어느 정도 목표 이익을 플러스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여기에는 먼저 총 생산량을 추정을 하고 거기에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고정비용, 변동비용, 이런 것들을 산출을 하고 거기에다가 목표 이익, 타겟 프로핏을 합산한 다음에 이 값을 총 생산량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은 총 비용, 그러니까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을 합친 거죠. 총 고정 비용, 총 비용, 변동 비용을 합치고 거기에다가 목표라는 이익을 합치는 거예요.
전체 비용이 나오죠. 거기다가 생산량 몇 개를 생산했느냐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은 개당 하나의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 장점으로는 계산이 아주 간단하고 편리해요. 근데 단점은 그 가격 결정에 실제로 그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건지, 소비자들이 얼마나 그거를 구매할 건지, 그런 것들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효율화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는 동기부여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을 이 비용기준 가격 결정에는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산이익률에 따른 가격 결정입니다. 먼저 그 제품 하나당 생산 비용이나 구매 비용을 계산한 다음에 판매 비용의 충당이나 그다음에 적정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수준의 가산 이익률 또는 마진을 결정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가격은 단위 비용이죠. 단위 비용. 하나당 들어가는 비용을 1 마이너스 가격 이익률로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제품 그 생산에 한 단위당 3만원의 비용이 들었고 여기에 40% 마진을 부과해서 판매하고 싶다면 자, 얼마나 가격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가격은 3만원을 뭘로 나누죠? 1 마이너스 가산이익률 40% 이익률이라고 했으니까 0.4죠. 0.4. 그러면 3만 나누기 0.6이 되겠죠. 3만원을 0.6으로 나누면 얼마가 되죠? 5만원이 되는 겁니다. 5만원. 네. 40%의 마진을 얻고 싶다면 3만원짜리 비용의 제품을 5만원에 판매를 하면 되는 겁니다. 가장 장점 뭐냐면 사용하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그 마진 확보 방법을 사용하면 가격 경쟁도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어요. 비슷한 마진 율을 가지고 있다면 경쟁에서도 지지 않겠죠. 공정하겠죠. 근데 단점으로는 소비자, 수요자의 그 수요나 경쟁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그런 가격 결정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방법은 미리 수요량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방법이 도움이 되는 거죠. 다음 세 번째, 목표 수익률에 따른 가격 결정입니다. 자, 목표 수익률은 사전에 결정된 투자 수익 비율을 얻을 수 있도록 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투자를 결정하면서 15%나 20% 등의 투자 수익 비율을 설정을 하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 가격을 책정하는 겁니다. 일정 비율의 투자 수익 비율을 설정을 하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 계산 방법은 가격은 투자 비용 곱하기 목표 투자 이익률을 표준 생산량 플러스 단위 비용으로 나누는 거예요. 어떤 회사가,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공장을 건설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하고 이 투자 비용에 목표 투자 이익률을 뭐 한 20%로 뭐 책정했다고 하면 표준 생산량은 1000개고 목표 단위당 비용은 3만원이다. 이럴 때 가격은 1억 곱하기 목표 투자 이익률이 20%, 0.2, 이것을 표준 생산량이 1000개 플러스 단위당 비용을 3만원 플러스 해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가격, 그러니까 1억 원 곱하기 0.2를 표준 생산량인 1000원으로 나눕니다. 거기에다가 단위당 비용인 3만원을 플러스하면 얼마가 되냐면 5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5만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장점은 자본 투자가 많은 기업이나 또는 제품의 경우에만 효과적이고 자본 투자가 적은 기업의 경우에는 별로 유용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수요량을 고려하지 않고 책정되기 때문에 표준 생산량이 모두 판매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판매 감소로 인해서 생산량이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그러면 판매 가격을 높게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어렵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손익분기 분석 가격 결정입니다. 손익분기 분석에 따른 가격 결정. 자, 손익분기 분석 가격 결정은 손익분기점을 따지는 건데요. 고정비용의 회수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방법이에요. 고정비용을 어떻게 회수하느냐. 최소한 얼마만큼을 판매해야지 손실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같아진다는 거죠. 비용과 이익, 판매가 같아지는 거죠. 이게 바로 손익분기점입니다. Break Even Point, BEP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손익분기점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면 이익이 하나도 남지가 않죠. 모두 다 비용으로만 다 들어가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당연히 제품 가격을 손익분기점 이상 당연히 받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손익분기점은 그 주어진 가격에서 그 총 수익이 총 비용과 같아지는 그러한 매출액, 또는 매출 수량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만약에 판매량이 손익분기점보다 높으면 기업은 이익을 당연히 얻을 거고, 판매량이 손익분기점보다 낮으면 당연히 기업은 손실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러면 기업은 어려워지고 도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판매량에 대한 손익분기점은 총 고정비용을 가격 마이너스 단위당 변동비용으로 나누는 것이고요. 매출액에 대한 손익분기점은 총 고정비용을 1 마이너스 단위당 변동비용을 가격으로 나누는 것으로 또 나눠주는, 이게 이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손익분기점에 따라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의 장점은 뭐냐면 고정비용의 회수를 위해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최소한 고정비용만큼은 회수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단점은 뭐냐면 모든 비용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분류가 되는데 이게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것이 고정비용이고 어떤 게 변동비용인가. 예. 기업에서 이제 기업 회계를 하다 보면 이런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정비는 똑같이 매번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생산량이 증가되면은 뭐 인원을 더 많이 뽑는다든지 더 뭐 설비를 더 확장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추가 비용이 또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따지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가격을 잘못 책정을 하면 손익분기점을 잘못 계산하게 되면 손해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 결정 방법의 두 번째는 수요지향적 가격 결정 방법이 있는데 또 여기에도 보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각된 가치기준 방법, 가격 계열화 방법, 희생 매출 선도 가격 방법, 차별적 가격의 적용,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 수요지향적 가격 결정은 이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먼저 생각을 하고 결정하는 소비자 중심의 그런 가격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 중에 이제 지각된 가치 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소비자가 느끼고 있는 제품의 가치에 맞춰서 결정을 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시장 조사를 해야 돼요. 소비자 조사를 해서 소비자들이 그 제품에 대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수요는 얼마가 되겠고 가격은 어느 정도가 좋겠다라고 하는, 그랬을 때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조사, 소비자 조사, 즉 시장 조사를 통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가격 계열화 방법입니다. 이 가격이 품질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에 소비자는 가격이 높을수록 당연히 품질도 높다고 생각을 하겠죠. 이것을 계산을 해서 높은 가격을 결정해서 소비자들에게 우리 회사 제품의 품질 수준이 소비자에게 충분히 만족시켜 줄 거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이거를 가격 계열화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격을 이용해서 그 품질의 차이를 소비자들에게 보여주는 것, 납득시키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희생 매출 선도 가격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제품의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 가지의 제품을 원가보다 낮게 판매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시킨다는 거죠. 그 제품의 손실이 발생이 되더라도 다른 제품의 판매를 더욱 확장시키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특히 이제 유통업자들이 소비자가 가격을 잘 아는 제품에 대해서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그 한 사람당 구매 한도를 제한을 하게 되는데, 한 사람의 소비자가 많은 수량을 구매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그 손실을 줄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차별적 가격의 적용입니다. 기업은 똑같은 상품에 대해서 대상, 고객이 누구냐, 판매 시점이 언제냐, 또는 판매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차별적인 가격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버스 요금 같은 거, 아침 조조 할인 다르고, 또 평상시 다르고, 또 학생들의 요금도 다르고, 항공기도 탑승 요금도 시간이나 요일에 따라서 다르고, 영화관도 조조 할인, 뭐 박물관 입장료 이런 것도 각각 다르게 시간, 장소, 뭐 고객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그런 방법이 차별적 가격 적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경쟁 지향적 가격 결정이 있습니다. 가격 결정 방법으로 세 번째, 경쟁 지향적 가격 결정. 경쟁 중심적 가격 결정은 가격을 자기 제품의 가격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같은 시장에 속해 있는 경쟁 상품들의 품질이 유사하고 또 비슷한 비용을 가지고 있다면 비용 중심적이나 또는 소비자 중심적인 방법으로 가격을 결정을 해서 서로 아마 비슷하게 될 거예요. 근데 경쟁 중심적 가격 결정을 채택하는 그런 기업은 소비자들이 각 경쟁사들이 제공하는 그 제품들이 서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경쟁 제품들의 가격을 비교해서 어떤 특정한 제품을 선택한다라고 가정을 해서 출발합니다. 먼저 이제 시장 가격에 따른 가격 결정과 경쟁 입찰에 따른 가격 결정이 있는데요. 시장 가격에 따른 가격 결정은 이것을 추구하는 기업은 자신들의 비용 구조나 수요보다는 시장 가격을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경쟁사의 제품 가격과 동일하거나 또는 비슷한 수준에서 다소 높거나 낮게 가격을 책정을 하는 겁니다. 시장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그 선도 기업이 가격을 결정을 하면 그 추종하는 기업들은 그 자신들의 비용이나 뭐 수익에 관계없이 그 가격을 그대로 책정을 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경쟁 입찰에 따른 가격 결정인데요. 그 조직체 구매자들이나 정부가 구매를 하는 그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은 보통 경쟁 입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개 경쟁이죠. 네. 2개 이상의 기업들이 각각 자기들의 그 제품이나 서비스 또 프로젝트에 대해서 가격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입찰에서 낙찰, 당첨이 되는 거죠. successful bid라고 하는데, 낙찰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은 경쟁사보다도 낮은 가격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요나 비용 등의 추정을 통한 가격보다는 경쟁자의 가격을 먼저
예측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방법은 경쟁 제품들 간의 차이가 크지가 않아서 가격 차별이 유일한 수단이 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개 입찰 같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입찰할 때 이제 경쟁사들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죠. 아, 저기에서는 얼마를 책정을 해서 써낼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낮게. 그러니까 제품의 뭐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가격으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대기업들이 많이 유리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떤 옛날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국가의 무슨 뭐 건물인가 뭐 뭔가를 건축을 하는데 대기업에서는 경쟁가격을 뭐 1원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거기에 낙찰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1원으로 어떻게 그걸 건설하겠습니까만은 그걸 통해서 다른 그 부대 이익을 많이 창출하면 결코 손해가 나지 않는 그런 그 계산을 해서 그렇게까지 한 사례가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또 잘 지내기 바랍니다.